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언니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인천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피해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호소문을 올리면서 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해자인 10대들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냥하자, 잡아왔다는 문자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석 달 전 있었던 사건이죠.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8살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살해를 당했고 지금 구속된 피의자가 2명이에요. 예, 한 명은 재판 중이고요. 네. 한 명은 재판이 이제 좀 이따가 진행될 거고요. 네. 정식으로 이제 살인 및 사체 유기입니다. 공범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은 사체 유기. 네. 그리고 방조 혐의까지가 추가가 될지 어떨지는 이제 실제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떠올리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동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동기 아직도 기억 안 나십니까? 8살 A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17살 김모양. 사건은 지난 3월로 돌아갑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한 10대 여성의 뒤를 여자 어린이가 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도 아이와 20대 여성이 함께 있는데요. 이 장면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없어가지고 애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을 그 공간에다가 놓고 애가 없어졌다는 거죠. 또 마지막 따라갔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방송 좀 해달라.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지만 그날 밤 10시 반쯤 아이는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살던 10대 김모양. 경찰은 김모양이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에 입지 않던 그런 복장으로 해가지고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피해자 초등학생 학교 시간 등을 검색한 점 이런 점으로 보아서 수사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이 체포됐는데요. 공범인 19살 박모양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시신의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건 직후 김양은 사냥을 나간다와 같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가 인터넷에 엄히 처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살 김양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김양과 계속 이렇게 소통을 했던 19살 박양은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체 유기 및 동시간대의 그 통화라든가 네. SNS 기록이 일부 나오는 걸로 봐서 네. 그 검찰에서는 사체의 방조, 그러니까 네. 살인의 방조 혹시 네. 그 이상도 있을 그러니까 수 있죠. 살인 의도를 알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막지 않았다 이게 방조군요. 방조가 되고 좀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살해를 해라. 네. 혹시라도 방법을 그렇게 줬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그 이상의 네. 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재판 진행 중에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머니의 호소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하여 사건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가 이제 17살 김양입니다. 그리고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사건 피해자죠.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숨조차 쉴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런데 아스퍼 증후군 같은 정신병이 발현돼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범행 사실은 이미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자신의 정신적 장애 때문에 그렇다. 특히 이제 일종의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네.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우발적으로 했다. 이것이 그 김양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설명을 보자면요. 예를 들어 그 범행 당일날, 그러니까 3월 29일입니다. 그날 당분간 트위터에 당분간 자리를 비울 거야 이런 글도 쓰고요.
또 이 글 남기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어린이가 사라졌다며 뭐 이런 글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충분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 아스퍼거 증후군 자체가 뭐 논리의 인지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특정한 어떤 쪽으로 발현이 한쪽으로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도 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보통의 일반적인 인지 능력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는 충분히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피해 어린이, 그러니까 2학년이죠. 2학년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죠. 와, 이 가해 김양, 18살 김양은 같은 아파트에 살 뻔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예, 그러다가 모르니까. 이제 뭐 가방 가지고 뭐 학대하고 데려가서 그냥 살해했단 말이죠. 예. 살해한 다음에 공범인 박양에게 문자로 자, 나 지금 사냥을 나간다. 뭐, 너 아직 살아있느냐?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어. 라는 사실은 더 끔찍한 정황이 많은데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같이 하고 있었다. 네. 말하자면 둘이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정황상 의심이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공범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 박양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상. 저 지금 화면의 오른쪽이 김양입니다. 18살인데 엄마 옷을 입어서 어른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예, 가상으로 자기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이제 뭐 흐름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경찰의 주장입니다. 그 공범으로 구속된 박양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 자체가 그냥 어떤 평소에 그런 어떤 캐릭터 게임 같은 걸 하는 방식으로 자기도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주장이 일반적인 주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캐릭터 게임, 예. 이게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곳인가요?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마피아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예전엔 아바타 게임 같은 거죠. 특정한 캐릭터를 설정을 합니다. 네. 그 캐릭터가 좀 잔인합니다. 뭐 살인범이라든가 아주 뭐 흔히 말하는 뭐 토막 살인범 같은 그런 살인범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을 시켜갖고 어떻게 뭐 살해를 하라 아니면 납치해라 이렇게 되는 형태의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종의 저희가 그냥 뭐 상상으로 마음껏 뭐 소설처럼 막 써나가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자기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그렇죠. 공간인데 또 그 되게 잔인한 형태의 캐릭터들, 네. 어떤 사진 같은 거라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공유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그런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현실로 옮겨왔다는 게 그렇죠. 참 문제인 네. 것 같은데요. 그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그 검찰에 따르면 박양이 김양에게 실제 살인을 하면 시신의 일부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양은 또 시신 일부를 실제 건네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건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시신 일부가 또 있고 그 일부를 받을 때 사실은 몰랐다라고 박양은 주장하는데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신 일부라는 것은 뭐 뻔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좀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박양의 경우 아까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죠? 예. 예. 박양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에요. 그 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아 보여요. 네. 매우 놀라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로펌 2개 정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보통 이제 수임료라고 보면은 그 정도 보면 최소한 10억이 넘는 그 수임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도 피해자 어머니 상당히 놀랐고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그랬다니까 도대체 어떤 형태냐라고 이 신원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이제 변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때문에 이 피해자 어머니께서 너무 굉장히 억울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호소문을 올리신 거죠. 말하자면은. 네. 자, 뭐 공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박양의 주장처럼 그냥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우리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이것저것 조언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진짜로 살해를 해버릴지는 몰랐다. 그 김양이 뭐 이랬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공모하고 계획했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주범과 공범의 관계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초기 수사할 때 그 부분도 많이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되면은 이게 진짜 한쪽 박양이 교사범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피겨 소음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제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경찰이나 수사진들은 일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박양이 이제 사체를 유기했다는데 유기한 건 입증이 됐습니까? 그 시신의 대부분을 박양이 유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이 김양이 그 아파트의 물탱크 위에다가 유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네. 박양이 전철역으로 가져와서 네. 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체 유기 부분은 본인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문제는 살인 방조에 네. 대한 것이 법리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을 이제 어떤 채팅을 하면서 그냥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재판에서 심각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그 피해자 어머니의 주장, 그 호소문에서 봤지만 정신과적인 소견으로 형량이 줄어들 경우에 사회 복귀하는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18살이니까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년법 특례에 따라서 아무리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형이나 하더라도 최대 20년밖에 그 형량을 선고 못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또 감형이 된다고 하면 네. 한 15년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나이가 20대,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이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프로파일러시니까요. 이 사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실제로 이제 왜 이런 형태의 촉발 요인이 뭘까? 네.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죠. 네. 특별한 이 범인들의 촉발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어떤 책임 문제, 그리고 학교의 책임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떤 부분을 좀 책임있고 보완할 것인가? 사실 네. 그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있는 김양보다 오히려 박양이 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이 12명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드라마에서조차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프로파일러들도 연쇄살인범들을 다뤄보고 그러지만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그것도 10대 후반에 그것도 여성 청소년이 아무 꺼림낌 없이 살인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출해서 한다. 이게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은 네. 근데 현실적으로 불과 한 5, 6년 전부터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형태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가? 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에 지난 3월이었죠. 인천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살펴봤습니다.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의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